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국 경제 여전히 예상은 했지만 점점 안 좋거나 또 네.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진핑 주석이 대중 달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네.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파리와 개미를 잡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선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한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예.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약 500만 명의 관료들을 처벌해 왔는데요. 뭐 금융, 식품, 의료, 반도체,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뭐 고위 관리뿐만 아니라 뭐 은행가, 뭐 병원장 등이 대거 해고가 됐습니다. 뭐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중국의 뭐 외교 국방 장관들이 여름에 실종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가 예. 갑자기 직위에서 해임이 됐다. 그래서 숙청이 된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정부 기구에서 군 방위 산업 고위 관리 12명을 축출하면서 중국이 군사시설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타겟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중국 정부가 주요 척결 대상을 바로 잉탄이프라고 해가지고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요? 네, 그러니까 파리도 작고 개미도 작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리와 개미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부정부패를 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그동안 처벌한 관료 숫자를 그 정부 고위급 뭐 성 단위 아니면 그 더 작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중국 정부가 처벌한 전체 관료가 총 89만 명으로 급증을 해서 네. 지난 8년 사이에 가장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건 그 마을 단위, 그러니까 일반 간부나 농촌 단체의 뭐 인사 이런 가장 하위급 관료의 적발과 처벌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2023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전이죠. 2023년과 대비해서 무려 47%가 급증을 했어요. 처벌 사안도 뭐 뇌물수수 아니면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학교 급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연금이나 의료보험, 뭐 농촌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오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 중국 관영 방송에서 네. 이 적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출연을 시켜가지고 이른바 이제 자아 비판을 예, 하게 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네. 이제 제가 학생들의 그 급식비를 급식업체와 짜고 조금씩 떼어내서 착복을 좀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제가 동네 주택기금에 좀 손을 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네. 올해 1월에 그 4부작짜리 반부패 시리즈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네. 부패 척결은 국민을 위한 것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고위급 관료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 고위급 관료의 부정부패가 뭐 어느 정도 근절됐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그 아래 단위의 관료들까지도 타겟을 낮춘 거군요.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정부패 척결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좀 뭔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고위 당국자의 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거를 아까는 뭐 파리와 개미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호랑이 사냥이라고 예. 해요. 근데 이 숫자 역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다 이 파리와 개미로 이제 불리는 이 하위급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인원수도 훨씬 많고 이제 관리를 좀 감찰을 해서 관리 감찰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좀
구체적 혐의 없이도 구금할 수 있는 곳이 그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중앙기율검사위 측이 사소한 부패를 억제하는 게 당의 통치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다.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런데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가 비리로 뭐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과 측근을 좀 배부르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혀끝을 차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흉도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가 내가 내가 낸 관리비에 있는 뭐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거를 꿀꺽했다더라. 이런 걸 알았을 때는 더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어머 그 여자 당장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구나 또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지금 자꾸 좀 커져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위 같은 것도 1년 전 대비해서 한 16%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과 조금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들, 그러니까 급식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내면 중국 정부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어떤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정부가 이 사소한 그런 부패들과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패들과 싸우는 모습에 좀 시민들이 우려를 조금 해소하고 좀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일부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패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환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공치사를 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야, 이렇게 대대적으로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중국 정부가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중국 관료 사회도 꽤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그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경기 침체를 또 이끈 그런 국가에 대한 불만을 조금 잠재우게도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데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괜히 더 위축이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그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 이후에 공무원들이 좀 두려움에 떨면서 네. 임무 수행 자체를 꺼리는 상황까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일을 좀 설렁설렁 하는 거는 혼날 게 아닌데 조금 뭔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더 크게 혼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미국 경제 요즘 점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네.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되려 상품 가격을 내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 미국 경기가 요즘에 조금 여간 안 좋은 게 아닌데 이번 주에 나온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그 80 아래를 훨씬 밑도는 65로 나왔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올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3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8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게 73에서 계속 떨어지는 중이에요. 미국인들이 그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이제 가격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직접적인 생활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보통 이제 소비를 줄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헌제품 버리고 이제 새 걸로 바꾸세요 하는 이구환신 정책부터 뭐 여러모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는 대개 이제 정부나 뭐 지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뭐 지원금 같은 그런 정책도 투입하고 아니면은 그 사이드로 이제 기업들이 일시적인 그런 할인 이벤트 행사 같은 걸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미국 기업이 자칫하면 이제 관세를 물고 들어오면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내리는 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오히려 가격을 내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좀 화제성으로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뭐 사장님 미쳤어요 이벤트인가 뭐 싶기도 한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가격을 내릴 수가 있죠? 다들 올라가서 자기도 뭔가 물건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네.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크게 요거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넉넉하게 공급을 당겨둔 경우예요. 뭐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밀키트 구독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올해 1월부터 현재 고객과 신규 고객의 구독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배송비도 기존 대비해서 오히려 $1 내린 네. 9불99로 변경을 했어요. 네. 2012년에 설립된 이 회사가 이제 매주 이렇게 한 2개에서 5개의 레시피 정도에 맞는 식재료 또는 뭐 미리 조리돼서 데워 먹기만 하는 그런 식사를 배송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직접 공장에서 이제 레시피와 이렇게 완벽하게 비율을 맞춘 재료, 그러니까 양을 제대로 맞춘 재료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좀 중점을 두는 곳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수익률도 높아지고 재료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당장 관세 부과로 인한 그 식료품 인상 리스크가 가장 높은 부분이잖아요. 이 네. 분야가. 근데 어쩌려고 그러나 싶은데 이 회사가 최소 6개월 전에 이제 레시피를 짜고 이에 대해서 재료 공급을 다 계약해 놓기 때문에 당장의 관세 영향에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게 블루 에이프런 측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한 미국 그 밀키트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가격 인하 전략을 앞세워서 그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를 좀 깨보려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뭔가 생산하는데 서비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네. 그런 방법도 있나요? 있어요. 이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비용 또 공급망 개선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죠. 대표적인 사례이자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핫한 회사가 네. 바로 이 바비라는 유기농 분유 스타트업이에요. 예. 이 회사가 지난해 12월에 분유 제품 가격을 15% 인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꽤 예. 화제가 됐었어요. 야, 이 회사 사장님이 왜 이럴까? 이걸 알려면 기업의 성격 그리고 이 분유 시장의 구조를 조금 알면 좀 재밌거든요. 네네. 근데 바비가요 2018년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모유 수유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엄마가 설립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설립자가 아기에게 줄 분유를 고르기 위해서 각종 그 분유 제품의 성분표를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분유에는 그 콘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아마 액상과당이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콘 시럽은 그 탄수화물 구성을 위해서 좀 단맛을 내는 그런 원료인데 이게 또 뭐 한간에는 뭐 자칫하면 뭐 식중독균이나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기가 먹는 분유에 있어서 되도록 이제 엄마들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성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 규제상 탄수화물의 100%를 콘시럽으로 구성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분유에 콘시럽이 들어간 분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콘시럽 50%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에서 좀 분유를 좀 나는 좀 신경 써서 먹인다. 이런 엄마들은 자꾸 유럽에서 분유를 웃돈 주고 몰래 사오는 거예요. 예. 그 미국 FDA가 유럽 분유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처럼 이 엄마도 그렇게 유럽에서 웃돈 주고 분유를 사왔는데 나처럼 매번 이렇게 유럽에서 분유를 사서 먹일 수 없는 엄마들 그런 아기들에게는 유럽 분유만큼 좋은 분유를 좀 먹일 수 있게 해보자. 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투자를 받아서 그 독일에 있는 생산 시설을 통해 가지고 분유를 만들어서 와요. 그래서 예.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밥이라는 회사의 시작이군요.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니까 분유 시장들이 과점 시장화 되는 경우가 많던데 네, 맞아요. 어떻게 잘 비집고 들어갔나 봐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분유 시장이 오랫동안 1, 2, 3등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과점하고 있는 그런 딱 박혀가지고 요거를 흔들기가 예.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처럼 야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과점이 되어 있지라고 예. 생각하는데 여긴 절대 못 흔들 정도예요. 그 이유는 미국 농무부가 그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식료품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포함된 들어간 그 분유 제공 브랜드가 1등 회사예요. 그리고 이거를 유아식품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1, 2, 3등이 수십 년째 이 프로그램을 다 해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은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원료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인증해서 프로그램 정부 추진에 쓰는 브랜드 이런 게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대량 생산으로 저가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신규 기업은 경쟁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그 1등인 에봇이라는 분유에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분유 대란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미국이 일시적으로 외국 분유 수입을 허가하고 뭐 국내 생산 장려 정책을 강화를 했거든요. 근데 바비도 이때를 좀 기회를 삼아서 2023년에 미국에 있는 분유 제조사를 인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오하이오에 이미 설립된 생산 시설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뭐 대규모 설비 투자도 회사 규모가 그러니까 좀 어려웠고 직접 제조보다는 독일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한 생산이 바비에게는 조금 더 효율적이었는데 사업 규모가 좀 커지고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점점 장기적인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나서 18개월 만에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그래요. 이 설립자가 얼마 전에 그 폭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었냐 예. 지금 이 시국에 예.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게 거의 뭐 18개월 만에 가능한 거였는데 이렇게 세이빙 되는 금액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재투자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제품 가격을 낮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정 이후에 충성 고객이 늘고 또 신규 고객도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주장하는 것처럼 네. 미국 내에 공장 지어라. 근데 거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미국 내 공장을 안 지었던 이유는 그 미국인들의 그 비싼 인건비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서비스 부분에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안 했는데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이전했다는 것만으로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례를 두고 그러면 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이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바비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시기적으로 되기는 했지만 이 사례만으로 무조건 미국 내 생산이 제품 가격 인하의 유일한 방법이냐 뭐 현실화된 거냐 단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또 뭐 비즈니스에 따라서 아니면 공급망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에 바비가 독일 생산이 더 이득이었던 것처럼 네.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제 업체마다 이게 이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가격을 다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내리는 게 뉴스가 되고 또 가격 인하 효과가 증폭되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좋은 시기, 나쁜 시기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낮출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시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내려도 이 매출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가격 인하로 생긴 손실을 커버하지 못하니까 기업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관세로 인한 기업의 가격 전가가 예상이 되면 또 미국인들은 지출에 점점 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소비에 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럼 경쟁이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업의 제품 가격 인하는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전략으로 가격에 베팅을 건 기업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조류 독감 때문에 한참 계란값이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어때요? 그 미국이 지금 조류 독감으로 인한 달걀 대란으로 굉장히 고생 중이에요. 예.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60%가 올랐고 2월에만 10%가 상승을 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SNS 같은 거 보면 발렌타인데이에 연인한테 그 초콜릿 대신에 그 명품 그 쇼핑백에 예. 명품 그 뭐 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15구짜리 계란 한 판이 들어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예. 그 지난 10월 이후에는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국경에서 펜타닐보다 더 많은 멕시코산 달걀이 밀수하려다가 이제 압수됐다. 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미국 농무부는 지난 2월 올해 평균 계란 가격이 40% 이상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누구는 조류 독감 이거 안 겪어봤나 싶으면서도 미국은 왜 이렇게 유독 그 조류 독감이 한번 돌면 이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고 난리가 나나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 하나의 농장당 사육하는 닭이 100만 마리가 넘는 곳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만 마리, 뭐 20만 마리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농장으로 치는데 100만 마리 한 농장당.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농장의 대형화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나라에서 좀 저렴한 식품을 생산하게 한다. 이런 목적 아래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파는 구조로 변화가 됐어요. 덕분에 이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됐죠. 네. 이런 까닭에 평소에는 매우 저렴하게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농장에 전염병이 한번 돌게 되면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장에 있는 모든 닭을 살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농장에서 100만 마리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달 만에 미국 그 산란계의 거의 한 9% 정도가 사라지면서 지금의 공급 부족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좀 낮아졌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네. 그 미국이 그 달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요즘 세계 곳곳에 야, 우리 계란 좀 보내주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뭐 매달 1억 알씩 수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수출이 늘어서 좋긴 한데 야, 이러다 우리 먹을 거 맞아요. 줄어가지고 달걀값 우리도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이다. 이런 국내 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 계란을 들여온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전국 평균 달걀 이 12개짜리 예. 그 가격이 전주 대비 15% 하락한 6.8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마트에서 팔리는 소비자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겠죠. 네. 근데 지역에 따라서 뭐 10달러를 웃돌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농무부의 해당 통계 자체는 이제 식료품점에서 계란값이 하락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고무적인 신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4월이에요. 아, 예, 그 유대교에서 하는 유월절 그리고 또 부활절 이게 각각 4월 12일, 4월 20일이거든요. 네. 근데 부활절은 거의 뭐 미국에서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만큼 그 달걀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네. 가격이 최고로 오르는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게다가 또 봄철이 되면 또 철새들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위협이 또 있기 네. 때문에 달걀값 인하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달걀은 선물 시장에 항목이 있나 모르겠네. 있을 거예요. 예,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그것도 한번 이제 투자 관점에서 살펴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요모조모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